한영국회계사입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저를 소개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혹시 지난 저희 그 분할 강의 참석하셨던 분, 그때가 아마 또 저기 해외 투어가 있었던 때라 또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이 사실 상당수 있었었고, 그 이후에 또 좀 연락 오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1차 교육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1차 교육했었던 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 교육으로 진행을 하되, 전반적인 어떤 리뷰, 첫 시간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요와 지난번 이제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에서 첫 번째 거를 했었었고, 그리고 요 부분들도 좀 했었었고요. 뒷부분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처음에 리뷰 이제 개념을 좀 잡아보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기본적으로 실사례 위주로 조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원래 오늘 오전 강의로 원래 잡혀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오후까지 연장이 돼서 조금 부담이 되셨는지 우선은 현재는 조금 오신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도 접속한 분들이 지난번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인데 저희가 뭐 토요일날 뭐 약속이 없거나 일정이 없어서 사실 교육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후 1시에 일정이 있었던 거를 4시로 미루고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을 왔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또 희생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PM님들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또 이제 저희 이제 부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조금 토픽 자체가 어려운 토픽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얇더라도 개념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선 뼈대를 이렇게 잡아놔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나 공부 내용이나 있으면 살을 덧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A부터 이제 Z까지 쭉 가지 못하고 앞단 부분만 하게 되면, 깊이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보면 앞에는 새까맣고 뒤에는 이렇게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뒤로 한번 쭉 가게 되면 앞에 챕터 관련된 것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세모와 회계 부분도 정말 필요한, 우리가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하고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필요한 어떤 수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실무적인 어떤 부분들은 어차피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좀 처리할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환을 보기 전에 우리가 리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교환 보면서도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분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이유가, 분할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법인 영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한번 역사를 추이를 해보면, 처음에는 외감인 회사들은 제외한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도 실제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외감으로까지 저희가 확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외감 중에서도 중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큰, 보통 매출은 1,000억이 넘어가고 자산 규모는 800억 이상 되는 이런 어떤 회사들도 저희가 접근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개인 기업을 만나도 실제는 20억, 30억 하는 회사를 만날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50억, 100억 하는 개인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법인전환 컨셉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 5억, 7.5억, 그 다음에 15억 그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언더가 개인일 것 같지만 실제 만나보면 개인 사업자도 기본적인 어떤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상 합병과 분할을 하는 부분들은 경영 전략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리뷰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는 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이 회사 자체에 어떤 구성 요소들을 합쳤었을 때 시너지가 나게 되면 합병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할은 뭐겠어요? 그 정도의 시너지가 역으로 해서 규모의 비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 분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좀 있어야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잠깐 넘어가면서도 보여드릴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기업 분할이 일어나는 이유 부분이에요. 지난번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기업 분할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냥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영업적으로 봤었을 땐 저희하고 큰 연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 경영상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죠? 내부상의 경영 의사결정은 회사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니 외부에 있는 저희하고 의논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을 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인 전환부터 시작해서 가업 상속까지 가는 모든 플랜은 대표이사인 CEO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우리는 그 회사의 오너를 컨설팅하는 거잖아요. 오너 입장에서 그 회사의 포지션, 주주로서 하나의 어떤 포지션, 그 부분인데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은 생략 안 하고 리뷰를 한번 우리가 기업을 분할시키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쭉 드릴게요. 간단하게나마 지난 수업을 했었지만 자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거대하거나 커야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이후에 한 10분 정도가 저한테 그 어떤 질문과 어떤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통화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뒤에 사례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의 영업 대상은 폭이 넓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분할이 뭔지 잠깐 얘기 드릴게요. 화면 안 보셔도 돼요.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서 여기서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분할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뭘 했었냐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었어요. 마이크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떼고 얘기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좀 떼는 게 괜찮으세요? 네, 제가 지금 뒤에서 막 좀 응행거려서 자, 분할은 어쨌든 쪼개는 건데 어떻게 쪼개느냐? 첫 번째, 수직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수평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수평과 수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그 세무나 재무 부분들을 얘기를 나눠도 추후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컨셉적인 부분들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우선은 수평적이다 그러면 옆으로 쪼갠다는 의미겠죠? 그죠? 옆으로 쪼개게 되면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해요. 수평적으로 분할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위에서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옆으로 쪼개게 되면 위의 주주가 처음에는 나 하나의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쪼개고 나면 이 회사의 주식도 같이 갖게 된다.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자, 물적 분할은 그냥 그러니까 수직적 분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밑으로 해서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게 이렇게 수평 수직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회사의 일부를 그 회사 밑에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주주는 기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고 변동이 전혀 없죠. 그죠? 그 회사가 하나 더 달린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략상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만 뭐 중요하고 영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물적 분할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적 분할을 활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순 분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단순 분할이 있고, 분할 합병은 분할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합병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와 목적들이 있고요. 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방금 말씀드렸고, 존속 분할, 소멸 분할이라고 했는데, 우선 분할을 했는데, 분할했었을 때 이 회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가 존속이고 사라지면 소멸 분할이다. 자, 용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보면서 그 단어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씩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뒤에 가서 얘기를 나누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제가 잘 안 보여서 교환을 저는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리뷰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적 분할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고, 방금 말씀드렸죠? 분할해서 새로 만든 회사를 분할 신설회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회사의 주식을 본 주주가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자, 물적 분할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 회사에게 배정한다. 원래 있었던 회사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데 이 만든 회사의 주식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 회사 자체에서 현물 자체를 출자를 해서 하나의 자회사를 만드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회계를 이제 안 하기로 했었지만 간단하게 회계가 또 떠올라야 정리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원래 있었던 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쪼갰어요. 쪼개서 BS 자체가 두 개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쪼개진 이 BS 자산, 부채, 자본 부분을 합쳐서 자회사를 만들고 나면 결국엔 출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이 회사에는 순자산 자체가 어쨌든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럼 순자산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자산이 빠져나가면 상대계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자산이 나간다는 건 돈이 지출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돈이 지출되면 실제적으로 비용으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회사에 순자산이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순자산 비슷한 자산이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그게 뭐냐? 처음 이제 단계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에 계정 과목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에 어떻게 보면 매도 가능한 증권 상태에 있는 건 거죠. 주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셨죠? 자, 여기까지. 또 다음 단계는 뒤에 가서 더 얘기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적 분할은 주주가 동일한 수평적 분할의 형태고 이 주주가 A라는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B라는 회사의 주식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적 분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수직적으로 돼서 나의 주주 현황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주와 채권자 관계가 있을 텐데 잠깐 떠올려 볼게요.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어느 쪽이든 간에 분할을 했었을 때 경제적 실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또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뭔가를 합치게 되면 서로가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어져요.